안녕하세요. 2025 수원 청개구리 뉴스입니다. 1부 앵커를 맡은 이서연, 오하윤입니다. 올 한해도 어느덧 끝맺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2025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였습니다. 중학교의 첫 생활과 청개구리 기자단 활동으로 정말 바쁜 한 해였습니다. 오하윤 기자님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저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초등학교의 마지막 시간이어서 친구들과 우정과 추억을 쌓기 위해 바빴습니다. 또한 2년차 수원 청개구리 기자로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의 마지막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원시 초등학교들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을하면 운동회죠. 첫 번째 소식은 금호초, 매원초, 신성초등학교들의 운동회 소식입니다. 김서영, 송수연, 조연서 기자님들이 각각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수원 금호초등학교의 스포츠데이 주간이었습니다. 스포츠데이란 모든 학생들이 함께 협동하며 즐기는 운동회인데요. 이날 학생들은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공굴리기를 시작으로 판디짚기, 줄다리기, 마지막으로 계주까지 각 팀끼리 협동하고 도우는 스포츠데이를 즐겼습니다. 또 수원 금호초등학교의 스포츠데이에는 특별한 응원전도 있었는데요.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춤을 추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원 금호초등학교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6학년부터 1학년의 순서로 스포츠데이를 즐겼는데요. 다들 승패에 상관없이 게임을 즐겨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서영 기자였습니다. 매원초는 10월 22일 수요일에 반대양 팔자주름기, 즉 긴주름기 대회를 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4학년 때만 하는 대회였고 이번 대회는 긴주름기를 3분 동안 가장 많이 넘은 팀이 이기는 대회였습니다. 1등은 6반이었고 163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귀하의 반은 1등은 못하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많이 긴장했지만 연습할 때보다는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와 같은 스포츠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1월 7일 신성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전교생들은 팀별로 비장한 표정을 함께 힘차게 입장하여 운동장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학년부에서는 제한 시간 안에 상대팀으로 공을 많이 던지는 경기를 하였는데 어떤 팀이 이길까 정말 손에 땀이 다 쥐어지는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상대팀의 깃발을 뽑아서 우리 팀 깃발에 꽂는 경기를 하였습니다. 우왕좌왕하며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인 1조로 아기상어를 타고 반원점을 달려오는 경기를 보며 협동심과 다같이 맞춰져야 하는 뛰는 걸음을 보며 저학년들의 승부욕들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는 함께라는 마음이 돈독해져 보기 좋았습니다. 드디어 고학년부에서는 전략 줄다리기를 하며 두 팀의 팀원들끼리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천을 이용하여 5, 6학년들이 큰 산을 만들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운동의 꽃 개주를 하며 자신의 팀이 이기기 바라는 마음으로 양 팀에서 환호성이 쏟아지었습니다. 특히 이어달리기에서는 학년 대표들이 전력을 다해 달리며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둥글게 모여 앉아 K-POP 응원에 맞춰 자유롭게 춤추는 랜덤 플레이 댄스를 펼쳤습니다. 개다리춤, 오징어춤 등 막춤을 추며 학생들의 다양한 웃음꽃들이 펼쳐졌고 원래 있던 안무, 춤들을 함께 춰보며 자신의 실력을 내뿜는 그런 무대도 있었습니다. 이번 운동회를 통해 학생들은 협동심과 우정을 다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상 신생초등학교 조연서 기자였습니다.
역시 가을 운동회는 국룰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 가운데 이이초등학교에는 노란 텐트와 웃음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1박 2일의 특별한 캠핑을 나하은 기자님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이위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인 운동장 야영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25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꿈의 축제 이위 페스티벌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통 야영이라고 하면 텐트를 치거나 캠프파이어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위초등학교의 야영 캠프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양한 부스 체험과 친교 활동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야영으로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각 반에서는 함께 야영 활동을 할 조를 구성하고 도장을 정한 뒤 시간표에 따라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하지 않은 친구와 한 조가 되어 조금 어색했지만 협동한 게임과 미션 활동을 함께하며 점점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험 부스에는 달고나 만들기, 줄다리기, 과학 원리를 이용한 균형 잡기, 귀신의 집 체험, 물병 세우기, 영어 낱말 퍼즐, 배드민턴 게임, 모둠별 릴레이 퀴즈, 공기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웃음과 환호 속에서 하루 종일 즐겁게 활동했으며 특히 귀신의 집 체험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운동장 야영 캠프는 코로나 시기에 입학해 체험학습의 기회가 적었던 6학년 학생들에게 더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마친 뒤에는 교장실에서 간식을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초등학교 이옥경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며 학생들을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귀신의 집을 준비해주신 선생님들, 부스 체험을 도와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행사를 기획해주신 교장 선생님과 6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6학년 운동장 야영 캠프는 단순한 체험 행사를 넘어 친구들과 협동하며 함께 웃고 도전하는 뜻깊은 성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의 추억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며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학교 생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울려 퍼진 웃음소리처럼 이번 캠프의 즐거움과 따뜻한 추억은 오랫동안 학생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나하은 기자였습니다. 잠원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등굣길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함이 음악 속에 녹아 있을까요? 지난 6월 19일에 우리 잠원초등학교의 아침에 고운 선율로 밝혀주는 등굣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등굣길 음악회는 잠원초등학교가 오래전부터 이어온 음악회로 학교 건물 주변에서 합주부가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매년 한 번씩 등굣길 캠페인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22년부터 하고 있는 음악회로 바뀌었습니다. 합주부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곡으로는 에버랜드 주제가 트립합, 이웃집 토토로 애니메이션 메인 테마곡, 동요 메들리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큼 뜻깊은 일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대로 내년 내후에도 매년 아름다운 선율로 주변 선생님과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겐 희망과 행복의 기운을 주고 스스로에게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주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음악회나 행사 잠원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도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의 오하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3일 KT 위즈 구단은 산남초등학교 6학년 일반 학생들을 KT 위즈파크로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는 학생들의 손편지 감동으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나들이였습니다. 이 특별한 나들이를 김하늘 기자님이 함께했습니다. 수원 삼남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이 지난 9월 23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로 관람했습니다. 이번 관람은 학생들이 보낸 진심 어린 손편지가 구단을 감동시켜 이뤄진 특별한 초청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탄 친구와 함께 야구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바람을 편지에 담았고
KT 위즈 구단은 이를 받아들여 학급 조원과 일부 학부모를 경기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구단은 학생들을 위해 단체석과 보호자좌석까지 준비하며 따뜻하게 배려했습니다. 이날 경기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는 열정적으로 응원을 펼치고 선수들의 플레이에 환호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준 KT 위즈 구단에 정말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아이들이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우정과 배려가 만들어낸 따뜻한 기적 같은 하루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김하늘 기자였습니다. 지난 6월 수원 특례시 이재준 시장님이 송림초등학교에 찾아와 학생들과 함께 야생 조류 보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계기로 학생들과 함께 야생 조류 보호 활동을 했을까요? 박채원 기자님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송림초 학생들과 조류 보호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송림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이 시장의 학교 방문은 5학년 학생들이 학교 투명 방음벽에 조류 충돌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시장은 야생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송림초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여러분은 단순히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닌 새들을 지키는 의미 있는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오늘 여러분이 한 멋진 행동을 뿌듯한 기억으로 오래 간직하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도 방음벽 바닥에 새들이 죽은 것을 본 적이 많아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번 기회로 새들을 보호하게 되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배들을 응원하며 새롭게 부착된 조류 방지 스티커가 새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수원시 곳곳의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에 대한 소식입니다. 김서우 기자님. 지난 25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수원특례시와 수원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주제는 안녕과 안부였습니다. 이 행사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축제로 공연과 전시, 체험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축제에서는 지역 뮤지션들이 참여한 수원의 로컬 뮤직씬 공연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무대 수원에서 오늘도에서는 일상 속 따뜻한 이야기들이 소개되었고 저녁에는 김창완 밴드, 안예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수원 시립 합창단이 함께한 안녕 음악회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축제장 한편에서는 마음약국, 책풍덩 아지트, 수원아 놀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수원 로컬 작가들이 참여한 수문장 마켓에서는 개성 있는 공예품과 지역 먹거리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문화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김서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수원의 마스코트 이름을 아시나요? 청개구리 수원이와 뚜니입니다. 왜 수원의 마스코트가 청개구리일까요? 박효신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수원시 곳곳에서는 수원이와 뚜니를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 청개구리 보존과 생태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수원 청개구리를 모티브로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수원이는 수원의 상징종인 수원 청개구리입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경기도 수원에서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일반 청개구리와는 다른 울음소리와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25에서 40m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개구리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뚜니는 수원이의 어린 모습을 형상화한 캐릭터입니다. 이 이름은 유아의 발음으로 수원이를 부른 것으로 뚜원이에서 뚜니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수원이 캐릭터는 수원시의 생태보전 노력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종인 수원 청개구리와 수원의 마스코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바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박효신 기자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의 뮤즈가 유행인 거 아시죠? 수원의 마스코트 수원이의 굿즈도 유행입니다. 그런데 수원이 굿즈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박민지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수원역 지하에 특별한 자판기가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수원시의 마스코트 수원이 굿즈를 파는 자판기입니다. 정말 다양한 수원이 굿즈가 있는데요. 수원이 룰렛 키링, 연잎 스마트톡, 배지, 담요, 동전지갑, 사원증 케이스, 우산 등 실용적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게 만드는 랜덤 박스도 있습니다. 본 기자는 수원이 우산과 담요를 구입해 보았는데요. 우산의 제품 번호인 17번을 누르면 15,000원이 보입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판기 아래로 물건이 나옵니다. 올 여름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막아준 고마운 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쌀해지는 날씨에는 수원이 담요로 따뜻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수원 특례시의 마스코트, 수원이 굿즈,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수원역에 가신다면 수원이 굿즈 자판기를 찾아보세요. 이상으로 청개구리 기자단 박민지였습니다. 오늘 저도 수원이 사러 가봐야겠네요. 다음은 수원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예술 미디어 아트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다영 기자님, 수원 화성 미디어 축제 어땠나요? 5월 27일부터 열린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란 AI 기술을 활용한 특수효과와 영화적 서사를 도입해 만든 예술작품입니다. 올해 미디어 아트는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주제로 한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수원화성 화서문, 장안문, 장안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는데 화서문 구간에서는 세비창년을 주제로 정조대왕의 꿈과 이상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하며 성곽 전역에 펼쳐지는 초대형 미디어 사파드와 한국 무용과 발레가 융복합된 미디어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장안공원 미디어 파크에서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이 상영되는 숲의 미디어 극장, 라이팅 아트, 포토존 등도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넛팝업 스토어, 미디어 산책 등은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뉴스 하다영 기자였습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렁주렁이라는 동물원인데 어떤 곳일까요? 박현정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신나는 동물원 주렁주렁을 아시나요? 주렁주렁은 실내 동물원으로 주렁주렁에서 많은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전국 체인점인 주렁주렁 동탄점을 소개합니다. 주렁주렁 동탄점은 4층과 5층으로 모두 동물 먹이주기 체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은 처음 입장할 때 먹이주기 패키지를 사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장 후에도 살 수 있지만 금액이 높아 입장 전에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4층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이 있는 반면 5층은 주로 어류가 많습니다. 4층에서 먹이를 줄 땐 동물을 팔, 손, 어깨 등 신체 위에 올릴 수도 있으며 어류는 수생거북, 비단인어, 곰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물에 사는 펭귄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내 동물원을 가족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박현정 기자였습니다. 2025년 축구 K리그가 몇 경기 남지 않은 가운데 그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예상되시나요?
방건우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원 큐 K리그1 2025 파이널 라운드를 취재한 청개구리 기자단의 방건우 기자입니다. 파이널 라운드란 K리그에서 정규리그 33라운드를 끝내고 1위부터 6위까지 A그룹, 7위에서 12위까지 B그룹으로 나뉘어 A그룹은 K리그 우승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을 정하고 B그룹에서는 K리그 1에서 K리그 2로 강등되는 팀을 정하는 라운드입니다. 저는 파이널 라운드 A그룹에 속해 있는 5위 FC 서울과 6위 강원FC의 경기를 취재했습니다. 전반전 강원이 선제골을 넣고 후반전에 추가골을 넣으며 강원이 승리하나 싶었으나 서울이 실점한 후 4골을 넣으며 서울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서울이 4위 포항과의 거리를 좁히며 6위 강원을 떠돌리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으며 축구가 분위기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 수원 청개구리 뉴스 2부 앵커를 맡은 서희연, 김정윤입니다. 2부는 조금 더 넓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개구리 기자님들의 관심과 생각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중에는 마이쮸가 있습니다. 어떤 맛이길래 청소년들이 좋아할까요? 고유나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이쮸가 어떤 종류의 디저트로 분류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이쮸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위키백과에서 알아본 결과 마이쮸는 사탕과 젤리류에 속하는 디저트로 비슷한 제품으로 새콤달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쮸를 만드는 크라운 제과에서 마이쮸를 캔디류로 분류했습니다. 즉, 마이쮸는 사탕류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사탕류의 종류는 하드캔디, 소프트캔디, 그리고 기포캔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개구리 기자단 고윤아였습니다. 도마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전혀 징그럽지 않고 아주 귀여운 도마뱀도 있습니다. 크레스티 개코 도마뱀에 대해서 박승원 기자님이 알아봤습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를 알아봅시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눈 위 특징적인 부속물이 있어서 볕 도마뱀이라고 불립니다. 수족 생활에 최적화된 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나무 유리나 자유롭게 타고 다니며 도마뱀을 사육할 때 나뭇가지나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신경 써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육장의 온도는 22도에서 26도 정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60에서 80%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하루 1에서 2회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의 눈알은 필름처럼 보호막이 있고 눈알은 자유자재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귀와 입은 이어져 있고 꼬리는 자릴 수 있는 자가절단 능력이 있으며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꼬리를 절단하는데 한 번 떨어진 꼬리는 다시 자라나지 않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며 먹이는 전용 사료나 과일, 곤충을 주면 됩니다. 바쁜 사람들에게 적합한 반려동물 크레스티드 개코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나라마다 특별한 생일 축하 문화가 존재하는데 이승우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생일은 그 사람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생일날 케이크와 미역국을 먹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생일 축하에 대한 문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은 자신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생일자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케이크와 선물로 생일자를 축하해줍니다. 멕시코는 피타냐를 설치하고 터뜨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피타냐는 생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에서도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박터트리기와 비슷합니다. 자메이카는 생일날 서로에게 밀가루를 던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때 밀가루에 묻은 생일자를 물에 빠뜨립니다. 호주에서는 주로 생일에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마당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합니다.
또 요정빵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 빵은 생일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빵을 먹기 위해서 생일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각 나라마다 생일을 즐기는 방법은 다르지만 축하하는 마음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이승호 기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들, 우리는 그들을 길냥이라고 부릅니다. 길냥이의 특징에 대해서 서이현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사는 동네에는 수많은 길고양이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아파트 주변이나 사람들이 못 볼 만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길고양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 일단 길고양이들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고양이들과 친해지려면 도망가지 않게 천천히 움직이고 핥히거나 물릴 수 있으니 멀리 떨어져서 만지지 않고 지켜봐야 합니다. 고양이가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길고양이를 만질 때는 털이 난 방향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줘야 합니다. 특히 혈자리가 있는 등이나 귀를 살살 만져주거나 턱을 긁어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또 고양이 꼬리뼈 부분을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너무 세게 두드리면 고양이가 흥분하여 핥히거나 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만지는 걸 좋아하는 부위를 아는 것도 좋지만 고양이가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부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만지는 걸 싫어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일단 밥 먹을 때 만지면 고양이가 자신이 하는 행동을 남이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해 싫어합니다. 또 입 주변, 발바닥, 옆구리, 배를 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배는 몸속에 장기가 있는 곳이며 약점이고 수염은 고양이가 냄새를 맡는 주 역할을 하므로 고양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하는 점이 많습니다. 추루는 간식이므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염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길고양이를 만지고서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균과 기생충이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길고양이를 보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길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서희연이었습니다. 우리 반에 전학생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학생을 맞이하시나요? 어떤 도움을 주면 전학생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수연 기자님.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전학생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전학생이 온다면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학교 곳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롭지 않게 말을 걸어주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학생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을 때 모르는 친구가 많아 외로울 것입니다. 이때 말을 걸어준다면 전학생과 친구가 되고 이야기를 나누며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학생이 우리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청개구리 기자단 이수연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자님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다낭과 필리핀 보홀, 그리고 일본을 다녀온 나예은, 민소율, 김정윤 기자님들이 각각 전해드립니다. 지난 여름방학 기자와 가족들은 4박 5일 베트남으로 다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다낭의 명소를 둘러보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낭은 하얀 모래와 푸른 바다가 이어진 20km의 미케비치를 비롯해 리능사와 오행산, 한시장, 타나 도자기 마을 등 볼거리가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바나야 태양파크와 세계문화유산 호이안 올드타운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기에 좋았습니다. 쌀국수와 신선한 해산물, 현지식 바베큐, 열대과일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다낭만의 풍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치를 느낄 수 있었던 다낭은 충분히 매력적인 여행지였습니다. 기자가 여행하면서 발견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닮은 점 3가지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입니다.
길을 물어보거나 음식점을 찾을 때 밝게 맞아주는 현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사지 가게 직원은 식당 예약과 그랩 호출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다낭의 한 시장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장사하는 상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케비치 해변은 새벽 5시부터 운동하는 사람들과 오토바이로 가득 차 있었는데 사람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회복연과 강인함입니다. 다낭에서 호이안 올드타운으로 가는 길 타나 도자기 마을에서 투봉강을 지나는 배를 탔습니다. 가이드는 투봉강이 전쟁 당시 내륙으로 전쟁 물자를 옮기던 중요한 경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주민들은 밝게 일상을 이어가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고도 큰 성장을 했던 강인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다낭 여행은 베트남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와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함과 부지런함, 강인함이 다낭은 멀리 있지만 우리와 닮은 매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가족과 함께 걷고 웃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나이엔 기자였습니다. 고래상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완전히 자라면 최대 18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성격은 온순해 인간에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래상어를 보며 같이 헤엄칠 수 있는 투어가 있는데 바로 필리핀 보홀주의 고래상어 투어입니다. 하지만 최근 필리핀 보홀주에서는 이 고래상어 투어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왜 금지한 것일까요? 필리핀 정부는 생태계를 위해서 고래상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행동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관광업체들은 고래상어를 유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크릴새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이런 행위는 고래상어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것을 방해하고 고래상어들의 이동 경로까지도 방해합니다. 즉, 고래상어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고래상어 투어를 금지시켰습니다. 보홀은 고래상어 투어가 금지되었지만 세부 오슬롭에서는 아직 투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고래상어 투어 현장에 직접 가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 4-5시간씩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니 업체들이 먹이를 뿌리면서 고래상어를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고래상어를 비록 볼 수 없어도 자연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고래상어들의 생태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민소율 기자였습니다. 일본의 대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라멘입니다. 라멘은 종류가 많아서 맛있는 맛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소바입니다. 소바는 먹기 전에 추유라는 국물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 맛있습니다. 소바는 덴푸라라고 하는 튀김과 함께 먹을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덴푸라입니다. 덴푸라는 일본의 튀김으로 주로 해산물이나 채소 등을 밀가루에 입혀 기름에 튀겨 만든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청개구리 기자 김정윤이었습니다. 오, 재미있는 여행이었네요. 저도 겨울방학에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읽기 좋은 책과 재미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름 공다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작가님들의 책을 좋아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루리님의 장편소설인 긴긴밤입니다. 긴긴밤은 코뿔 속 노든이 코끼리 고아원에서 나와 겪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노드는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코끼리가 아님을 깨닫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을 잃고 동물원에 갇히지만 펭귄 치코를 만나 그의 알을 지키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며 함께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땐 기적인 줄 몰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우리에게 서로밖에 없다는 게 라는 문장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한 개라도 다르면 다가가기 힘든 게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비로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도 같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루리님의 긴긴 밤을 소개해드렸지만 다른 작가님들의 재밌고 감동적인 책을 더 보시면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명언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원 청개구리 김혜른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 실제 있는 웹툰을 기반으로 하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는 배우 안효섭, 이민호, 최수빈, 신승우, 나나, 지수 그리고 권은성 총 7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평범한 직장인인 김독자가 10년 넘게 연재된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의 유일한 독자입니다. 어느 날 소설의 마지막 회를 읽던 순간 현실이 갑자기 소설 속 세계로 바뀌며 괴수와 미션이 등장하는 등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 코인을 통해 아이템을 사서 괴수들과 싸워 미션을 클리어합니다. 김독자는 소설의 전개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혼란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의 우위를 활용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소설 속 주인공 유준혁과 만나 동맹을 맺고 함께 시나리오를 돌파하며 점차 동료를 모읍니다. 유상아, 정의원, 이현성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싸웁니다. 이 영화는 현실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웹툰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스토리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 전적 독자 시점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말은 환경을 지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대해서 김서아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최근에는 곳곳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 생기고 있는데요. 수원에는 대표적으로 행궁동에 위치한 지구인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가 없는 이라는 뜻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에는 매립 기간이 짧은 제품이나 다회용, 재활용, 업사이클링 제품 등을 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양모볼, 우드 제품, 철수 세미, 친환경 비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 샵에는 리필 스테이션까지 갖춰져 있는데요. 리필 스테이션이란 다회용 용기를 이용해 필요한 만큼 제품의 내용물만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 매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는 안 쓰는 종이 가방, 병뚜껑 등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나오는 종이 가방, 병뚜껑 등을 친환경 매장에 기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회용 제품보단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떨까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 다회용기로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환경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많이 이용합시다. 지금까지 청개구리 기자단 김서아 기자였습니다. 환경보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서아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회용품 줄이기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환경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과 컵, 빨대, 봉투 등은 오랜 기간 분해되지 않아 환경보호의 주범이 됩니다. 다회용 텀블러와 장바구니, 개인 식기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팁은 외출 시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항상 챙겨 다니는 것이 좋고 생일 파티, 회식 등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접시나 컵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이나 걷기 실천하기입니다. 차량 운행은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걷기 등의 방법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봅시다. 우리가 함께 실천할 때 지구는 더 건강해지고 미래 세대도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는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이서아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수원 청개구리 뉴스였습니다. 미래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올 한해 청개구리 기자님들이 만든 수많은 뉴스들과 간내 청소년들이 행동했던 수많은 행동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하셨나요? 다가오는 2026년 더 행복한 성공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수원특례시를 위해서 화이팅!